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 우리나라 들어오는 돈이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00억 달러 이상이 증권으로만 나간다면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실적에 기반한 이익 성장에 투자 기회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2026년 새해 투자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각 분야 최고의 KB 대표 미남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상무님, 고은진 이사님, KB국민은행의 문정희 수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시 미남이시네요. 미남 삼촌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AI 혁신, 가상자산, 정책 변화 등으로 투자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금융시장 전망부터 WM 투자 전략까지 핵심만 쉽고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훈 상무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26년에도 이런 빨간 상승장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빨간색 옷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네, 먼저 2025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는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면서 에너지와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상승했죠. 2022년하고 반대의 모습인데요. 이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국면이 있고요. 반대로 지난해에는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는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 다른 말로 골디락스라고 하죠. 네.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좋은 환경이어서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네, 2026년은 2025년보다는 경기는 다소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지 않거나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아니라면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가 하락하지 않고 또 금리 인하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은 저희가 주식을 제일 선호, 그 다음 반 단계 정도 낮게 채권 그리고 대체를 선호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채권의 투자 선호도를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가장 선호하시는 게 주식 쪽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AI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그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좀 많이 상승해서 중간중간 좀 쉬어가기도 하겠지만은 네. 자본시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다 좋은 흐름이 예상될 네.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주식만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원자재, 채권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채권, 원자재 시장의 기상도도 궁금합니다. 이쪽도 좀 환하게 맑은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되면서 시장 금리가 좀 하향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인하가 진행이 될수록 시장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낙폭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 가격과 환율이 같이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부터 에너지 대비해서 금 가격이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많은, 그러면 가격은 못 오르겠죠.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 역시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이 있기도 하지만은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이 계속 소위 풀리는 환경이라면은 가격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말씀해 주셨고 유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환율이에요. 오죽하면 환율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또 수석님께서 신의 기운이 여기까지 좀 느껴지는데요. 신의 기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환율은 신의 영역이라서 제가 맞추긴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그 신의 기운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2026년에 환율 시장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2026년은 환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2025년도 그랬지만은 사실 2025년을 되돌아보면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8에서 9%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저금리 약달러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또한 후반부지만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렸죠. 그런 측면에서 달러는 한 8에서 9%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 환율은 오히려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정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그런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았는데 원화보다는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더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요인, 그다음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영내에서도 보면은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달러를 더 살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해외 투자, 직접 투자도 있을 거고요. 2025년 보면은 다들 미국 투자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26년에도 달러 약세를 보일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이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다 미국 연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금리도 내릴 거고 그렇게 보면 달러는 약세지만 환율이 내려갈 거냐라고 봤을 때 쉽진 않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얼마나 또 해외로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은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높지 않냐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1,4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컨센서스도 대략 한 1,400원 이하도 보고 있거든요. 외사에서도. 그렇게 본다면 1,400원에서 한 60원 내외, 위아래 60원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밤마다 미국 주식 사느라 그렇죠. 지금 달러를 다 바꿔서 환율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은행 데이터나 금융감독원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국내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 개인 투자자 그런 부분이 연기금도 마찬가지 포함하고요. 대략 올해 나간 돈만 한 600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9월까지만. 그러니까 연간도 아니고 9월까지 나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한 500억 달러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9월까지 600억 달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대략 한 700억 달러 이상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는 돈이 경상수지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00억 달러 이상이 증권으로만 나간다면 그건 거의 들어오는 돈 못지않게 다 나가는 거거든요. 주간에는 낮에는 이제 국내장을 하더라도 그렇죠. 저녁에는 또 미국장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계속 쌓였고 특히 2025년에는 기관 쪽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간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도 약간 해외 투자 붐이 쉽게 꺼지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 주변에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에서 1,400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뉴노멀이다. 새로운 바닥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굳혀져도 되는지 좀 걱정되는 게 그만큼 성장 체력이 그렇죠. 튼튼한 건가요? 지금 원화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에 대해서도 약세고 영국 파운드와 중국 위안화 다 약세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지금 원화의 흐름이 과거의 엔화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게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 자금이 국내를 하지 않고 해외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국내장이 어느 정도 부응이 되고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환율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2026년엔 이게 변곡점이 될 건지 아니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건지는 정부 정책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입해오는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이거는 결국 물가로까지 부담이 갈 텐데 이렇게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돼도 괜찮은 건지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계속 환율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처럼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과 심리로만 움직이는 특히 이제 달러를 보유하려는 그런 것들. 근데 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관세라는 이제 장벽도 있고요. 또 대미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국내 쪽에서는 외환 수급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나 명확하게 나와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잘못된다면 구조화가 되고 고착화된다면 사실상 국내 경제 펀더멘탈은 더없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원자재, 환율까지 다양한 분야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사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시장 2025년의 고성과 올해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참 말이 많은데요. 이사님께서는 올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관세와 무역 분쟁 같은 대형 변수가 있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은 작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단연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건 단순히 몇 개월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란 거죠.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경기 순환을 뛰어넘는 장기 성장이 나타날 때 비로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수준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고 스마트폰이 또 한 번의 혁신을 가져왔는데 다음 차례로 AI가 세 번째 IT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혁명이 10년 넘게 고성장했었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AI 혁신도 이제 막 출발선에 들어선 초입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거론되는 AI 버블 논란은 길게 보면 잠시 지나가는 과도기의 성장통으로 보입니다. AI 경쟁의 중심에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빅테크들이 있고 이들이 AI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설비, 원전 같은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밸류 체인도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그리고 또 다시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한 시대는 더 이상 상상의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AI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AI는 실물 경제와 금융 양쪽에서 이제 중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회를 참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일 텐데 AI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이 AI 혁신의 흐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표적인 투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인프라와 제조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췄지만 아직도 저평가된 매력적인 시장이고 나스닥은 혁신을 앞세운 AI 선도 기업들 가운데 많은 텐데거들이 탄생하면서 가장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입니다. 짧게 말해 한국은 싸 보이는 투자 가성비가 좋은 시장, 미국은 비싸 보여도 먼저 사고 싶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두 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골든 트렌드는 지금이 한창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3조 호황 같은 매크로 환경이 아니더라도 AI 슈퍼사이클 속 실적에 기반한 이익 성장에 강화되는 주주 환원까지 더해져 투자 기회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레는 한 해가 되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니 벌써부터 희망회로가 돌면서 제 계좌도 든든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투자라는 게 꼭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면 아 무서워 하면서 또 내려가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제가 악역을 맡아서 그러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이제 많이 상승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기에 종료되거나 아니면 이러다가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AI 버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 이제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된 것 중에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긴축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그 5월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 교체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완화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뭐 좀 좋을 수 있지만은 너무 또 완화를 과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먼 미래에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해서 과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기미가 보이면 저희도 전망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과한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투자자가 그냥 금리가 떨어지기만 해 그래서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셈법을 잘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2026년 채권 시장은 말 그대로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되었던 글로벌 통화 완화, 즉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후반부를 떠올려 보면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미리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하 속도에 제동이 걸리자 짧은 시간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꽤 큰 시련을 겪기도 했죠. 금리 방향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건 아까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지금 주요국 기준금리들은 이미 그 중립금리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런 인하 사이클의 마무리 구간에 들어설고 있고요. 인하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은 다음은 동결, 그리고 언젠간 다시 인상을 미리 예상합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먼저 꿈틀대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는 금리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채권 투자 전략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장기 국채 투자 비중이 높다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훨씬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하가 멈추면 동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은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장기채 모으신 분들은 좀 삐용삐용 비상벨이 울렸을 것 같아요. 소중한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포트를 어떻게 잘 리밸런싱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중 금리 저점이 예상되는 시기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수익을 확정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둘째, 통화정책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시장의 수급 변수들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 국채의 WGBI 지수 편입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2026년 채권 시장은 통화 완화의 시대에서 다시 정상화 국면으로 돌아가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전략으로부터 포지션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 즉 투자 중심 축의 시프트를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해라는 걸 미리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 시프트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2026년 포트폴리오의 설계 방향성을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 건가요? 2026년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해 주목하셔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양갈래의 사이클이죠.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와 AI 슈퍼 사이클 지속을 머릿속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글로벌 통화 완화,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장기 국채 투자가 가장 큰 수혜를 봤었죠. 하지만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는 국면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향후의 금리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너무 긴 듀레이션의 채권 포지션은 기회를 보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세 번째 IT 혁명으로 슈퍼사이클의 기회가 있는 주식 쪽에 의미 있는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대세가 된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올해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력한 핵심 테마로서 여전히 최우선 순위의 투자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와 AI 슈퍼사이클 지속, 이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표지판으로 기억해 두신다면 올해 시장의 위험과 기회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든든한 투자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세 분의 명쾌한 정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KB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금융시장 전망과 그리고 WM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26년은 경기는 다소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지 않거나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기 국면에서 자산 군별로 살펴보면요, 주식 시장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겠지만은 또 마무리 국면이 언제인지도 살펴야 되겠고요. 한국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원자재는 에너지 대비해서 금의 상대적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투자자는 자산 선호에 맞게 자산 배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KB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의 전망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달러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국은 성장률 회복과 금리 인하 중단, 경상문제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영국의 금리차, 경제 펀더멘탈 차이보다 외환시장의 수급과 심리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는 인하 사이클, 그리고 든든히 자리를 지켜줄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금 메모해 두시죠. 방향을 아는 투자자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